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엄청 출렁대는 모습과 함께 급격하게 상승력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지금 현재 새벽 시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영상은 내일 아침 새벽에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간차를 보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우선은 현재 시점 1759원까지 올라갔다가 잠깐 조정폭을 받고 다시 한번 상승력을 높이는 부분,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게 현재 시점입니다. 자, 리플코인 정말 무섭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무섭게 올라가면 개인 투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 언제 매도할까? 이거 조만간 떨어질 것 같으면 나는 빨리 매도해야 되는데 그 타이밍을 못 잡겠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두 번째로 아직까지 상승 여력은 멀었다. 내 매입 단가가 1,500원이었고 내 매입 단가가 아직 2,000원이니까 여전히 손실 구간이다. 어떻게 나는 이 손실을 막고 다시 수익 구간으로 올릴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저희 또 단체 카톡방에도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리플코인 이제 여기 겨우 이 박스권을 돌파한 모습입니다. 박스권을 돌파하자마자 급등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급등력을 보여주는데 배경은 뭡니까? 바로 트럼프. 해당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SEC 의장을 해임시킬 거야, 사임시킬 거야, 이런 공약들을 내걸면서 확실히 가상자산 시장의 대통령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과 함께 기대감이 높이 올라가고 있죠. 자, 그 전까지는 어땠습니까? 밈코인들의 대세 시장이 나왔고 비트코인의 월등한 상승력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리플코인 안 움직였죠? 안 움직였는데 계속적으로 들려오는 소문은 뭐였습니까? 고래가 계속적으로 리플을 매집하고 있다. 고래들은 이렇습니다. 고래들이 매집하고 있는데 안 올라간다. 그래서 난 매도할 거야. 왜? 고래가 매수했어도 안 움직이는 걸 내가 왜 들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셨던 개인 투자자분들 많으셨죠. 그래서 1,000원 이하에서 여러 번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드렸습니다. 리플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 비중을 나누어서 매매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뭐라고 하였습니까? 500원 밑에 내려오면 사겠다. 600원 밑에 내려오면 사겠다. 지금 이분들 땅을 치면서 후회하고 있으시죠. 자,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그 부분에서 이제 앞으로 이 리플 코인의 모멘텀의 확실한 상승에 대한 가치 상승력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는 현재 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 시점에 어떻게 매매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그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자, 리플 코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리플 코인은 오랫동안 횡보 라인을 가져왔던 코인이었습니다. 다들 기억나시죠? 2022년도부터 2023년도, 2024년도 현재까지도 상승력이 높이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1,000원대 라인을 돌파하지 못했습니다. 딱 여기까지 끊고요. 자, 여기까지 끊었던 이유는 뭡니까? SEC 건 때문에 SEC와 리플 당연하겠지만 계속적으로 공방을 펼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전히 아직 법정 공방, SEC가 항소를 다시 했으니까 이 부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끄는 이유는 뭡니까? 미국 법원에서 리플 그리고 SEC 너희들 빨리 합의해서 끝내라. 내가 보니까 리플이 기관들한테 판매한 거는 증권성 여부가 있다. 근데 개인들한테 판매한 거는 증권성 여부가 없으니까 이 부분으로 합의금을 이렇게 만들어 놨다. 이 부분으로 합의해라. 라고 했는데 SEC가 항소를 했죠. 물론 민주당이 이길 것으로 딜을 했기 때문에 항소를 했다라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마지막 SEC의 자존심을 지키겠다라는 부분으로 항소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항소는 악수로 작용했습니다. 당연히 트럼프의 압도적인 승리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미국 민주당, 미국 의회 또한 SEC 위원장한테 이 책임 수요를 책임 추궁을 하기 시작했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어때요? 리플 코인, 이제는 완벽한 리플의 상승 모멘텀으로 움직이겠다. 자, 그런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긴 시간 횡보를 다시 만들면서 급등력을 보였다는 거. 자, 고래들은 이렇게 개인들의 물량을 지치도록 만들고 나서 그 이후에 그들의 물량을 끄집어 올려서 확실한 수익권을 갖고 간다는 거. 이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어떤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냐? 리플 코인이 어떠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을까? 이 모멘텀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매수와 매도의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 자, 모멘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가 있습니까? CBDC, 디지털 화폐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바로 리플이다. 두 번째로 뭐가 있죠?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다. 미국 시장에 연말까지 스테이블 코인 만들 거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국제 무역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이 부분이 두 번째. 세 번째가 뭡니까? 또 IPO도 있고요.
ETF도 있습니다. 이러한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와중에 SEC가 시장을 압박했다.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 관련해서 계속적인 압박감이 가져오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시장을 압박하기 충분했습니다. 그 부분들을 뒤로하고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이제는 가상자산 시장이 펌핑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비트코인을 필두로 시작했죠. 밈코인이 그 이후에 나왔고 그 다음에 리플코인이 이런 급등력을 보여주고 있다. 1달러를 바로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건 그만큼 힘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쭉 하고 계속 끌어올리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매수와 매도를 반복하는 부분에 고래들은 아직까지도 개인들의 물량을 털면서 움직일 거니까 우리 이 시점에 맞춰서 어떻게 확실하게 대응 전략을 가져가야 되겠죠. 오늘 그러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무조건 끝까지 보시는 걸 다시 한번 추천을 드리겠고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여기 오른쪽에 나와 있는 단가들 보일 겁니다. 이 단가들은 목표 단가가 아닙니다. 지지와 저항 구간을 체크해 놓은 거고 이 라인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매수하고 어떻게 매도 시점을 잡을까?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 어떠한 비중 관리를 통해 확실한 수익 구간을 가져갈 수 있을까? 이 부분도 하나씩 하나씩 직접 잡아 드릴 거니까 확실한 수익 구간을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 그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여전히 리플코인 나는 2,000원 이상이라서 아직도 수익 구간이 아닙니다. 나는 1,500원이 매입 단가인데 이제야 수익 구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제 이렇게 바로 매도할까요? 라는 부분이 중요치가 않습니다. 물론 단가 확실한 저가에 잡으셨던 분들은 매도 타점 중요하죠. 매도를 하는데 100% 모두 매도한다는 게 아니라 20에서 30%의 매도 비중을 잡고 들어가야 될 것이고 또한 나의 매입단가 높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매수 타점과 신규 매수 타임을 잡아서 확실한 수익권을 하나씩 만들어 가야 되겠죠. 이 부분도 오늘 영상에서 모두 말씀을 드릴 거니까 영상은 무조건 끝까지 시청하시는 거 다시 한번 거듭 강조해 드릴 거고요. 이런 모든 부분들 먼저 문자 넣어 드릴 거니까 상단에 보시면 전화번호 나와 있습니다.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보고 있는 것처럼 문자도 무료, 카톡방도 무료입니다. 받아보시고 확실한 수익 구간을 같이 만들어 가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문자 보내기 좀 번거롭다. 여기 아랫부분에 보시면 링크도 있거든요. 파란색 링크 클릭하시면 저희 소통방으로 바로 연결되실 거니까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 받으셔도 충분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리플코인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조금 길 수 있으니까 제발 끝까지 보시면서 확실한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리플코인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조정 라인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쭉쭉쭉쭉 끌어집어 올리는 게 아닙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털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뭐라고 합니까? 고래들의 자전거래를 돌린다. 자, 자전거래라는 것은 위에 매도줌을 걸어놓고 아래 매수줌을 걸어놔서 못 올라가게 막고 떨궈져 나오는 물량을 재차 매수하면서 그들의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고래들은 이렇게 비중을 추가하죠. 누구의 물량을 뺏겠습니까? 당연히 개인들의 물량이 가운데 있는 물량이 됩니다. 자, 개인들은 왜 이렇게 매도 시점을 놓치는 걸까? 아니면 왜 이렇게 빨리 매도하는 걸까? 당연하겠지만 잎을 오랫동안 들고 있는 분들은 당연히 지치셨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 또한 많이 지쳤었거든요. 근데 이러한 지침이 있고 나서 확실한 슈팅구에 나오게 되면 누구라도 빨리 매도하고 던져버리고 싶죠. 근데 추가적인 슈팅구에 더욱더 크게 많이 나온다. 그리고 니플 코인의 모멘텀이 확실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으로 추가적인 상승 구간이 더욱더 커질 것이다. 그것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매도의 비중을 확실히 나누어야 되겠죠. 또 하나, 이 매도를 한다라는 것은 100% 전량 다 매도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은 추세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왜? 트럼프는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되었습니다. 이제 당선됐다는 건 무엇을 말합니까? 11월 달에 당선되었고 12월 산타랠리 또한 1월 달에 뭡니까? 이제야 대통령 취임식을 합니다. 이 이후에 내각을 구성하고 그 다음에 예산을 편정합니다. 그렇다면 여전히 해당되는 기회비용은 더욱더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부분들을 알고 있다면 우리 또한 매매 대응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뉴스를 먼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읽어볼게요. 자, 리플이 1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자, 갈링하우스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회동에
루머가 있다라는 거. 자, 갈링하우스는 리플 CEO고 트럼프는 대통령입니다. 이 둘이 만났다면 당연히 시장은 그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게 루머일 것이냐 아니면 사실일 것이냐. 자, 인터뷰했던 내용을 보시면 추측이 가능합니다. 자, 트럼프 당선자를 만났으니까 리플 CEO 갈링하우스는 뭐라고 합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만나긴 만났다. 근데 어떠한 사항인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라는 부분이죠. 당연하겠지만 트럼프와 리플이 만났다. 확실한 시장에 기대 가치가 높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왜? 머스크라는 사람은 해당된 도지 코인의 아버지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지지받으면서 해당되는 수혜를 많이 받았죠. 근데 머스크가 수혜를 받았으니 테슬라가 올라가고 도지 코인이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당연히 니플의 움직임도 추가적으로 기대 가치가 높겠죠. 근데 니플은 일반적인 코인과는 차원이 틀린 코인입니다. 왜 틀립니까? 자, 이 부분을 보시죠. 자, 역사적 이정표인 1달러를 돌파했고 연말 사상 최고가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니플 코인이 왜 이런 모습을 보이냐면 니플 코인은 전체 코인들 중에서 가장 금융시장과 흡사하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코인이 바로 니플입니다. 일반적인 비트코인도 아니고 지금 이미 금융시장과 연결되어 있고 IMF라는 국제통화기금과 손을 맞잡고 CBDC를 개발하고 있으니 말 다 했죠. 니플 코인은 확실한 수익에 대한 기대치가 높을 만큼 모멘텀이 확실합니다. 어떠한 모멘텀이 있을까? 자, 우선 그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드려보니까 이 부분을 한번 들어보시고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를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자, 우선 이 부분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증권이 아니다라고 판결 났죠. 니플은 법원의 판결로 반전의 이미지를 갖고 가고 있는데 그 부분에 스테이블 코인, IPO, ETF 여기다가 CBDC까지 있습니다. 자, 하나씩 하나씩 분류해서 보시면 우선 CBDC 먼저 보게 되면 CBDC가 뭡니까? 디지털 화폐예요. 디지털 화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동전 지금 갖고 다니시는 분들 없으시죠? 신용카드만 이용하고 있으실 텐데 이 부분이 이제 디지털 화폐로 바뀐다. 이게 CBDC거든요. 우리나라 한국은행도 CBDC를 개발하고 있고 수많은 글로벌 국가의 중앙은행들은 이미 벌써 CBDC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말씀드렸던 IMF도 니플과 손을 맞잡고 개발하고 있는 게 CBDC입니다. 자, 스테이블 코인 이건 뭡니까?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와 1대1 비율로 갖고 가고 있는 코인이에요. 이 말인즉슨 달러라고 보셔도 충분합니다. 어떤 거와 연결됩니까? 바로 트럼프가 공약을 걸었던 것 중에 뭐가 있죠? 나는 비트코인, 우리 미국은 비트코인을 팔지 않을 겁니다. 또한 이 비트코인은 우리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만들겠습니다. 자, 이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아시죠? 달러의 의견을 같이 가겠다라는 겁니다. 달러는 우리 미국이 발행하고 있는 우리 미국이 기축통화국이다. 근데 비트코인도 비축하에 놓는다면 당연하겠지만 달러와 동등한 입장을 갖고 하는 게 바로 코인이라는 거. 이런 부분은 무엇을 말합니까? 국제 무역에서 이제 비트코인, 해당하는 코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 때도 니플은 기관용으로 설계했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CBDC와 별개로 공생할 수밖에 없는 관계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었다는 이유는 미국이 확실하게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결제 시스템의 운영을 한다라고 한다면 니플 코인은 추가적인 슈팅 구간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다시 한번 판단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죠. 또 뭐가 있습니까? 해당되는 부분, 니플한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이 IPO 그리고 ETF입니다. 자, ETF는 뭐고 IPO는 뭐냐? IPO는 주식시장의 상장을 말하고 ETF는 펀드 시장의 상장을 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 수밖에 없을까? 자, 이거는 SEC가 승인을 해줘야지만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근데 이미 많은 운영사들은 ETF를 SEC한테 승인 신청했어요. 이거 빨리 승인해 주세요. 했는데 이게 니플과 SEC가 사이가 좋았습니까? 사이가 나빴죠. 계속적으로 법정에서 싸우고 있는데 이게 말이 되는 거였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운영사들은 SEC한테 이 니플 ETF를 신청했습니다. 그만큼 SEC는 니플을 계속적으로 붙잡아 주는 건 어거지로 붙잡고 있었다. 미국 법원도 그것을 이야기했다. 라고 한다면 ETF가 빨리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또 하나, 이 SEC 위원장이 트럼프가 이야기했죠. 내가 취임하게 되면 SEC 위원장은 아예 잘라버릴 거야. 이러한 부분과 함께 당연하겠지만 SEC 위원장은 모가지가 날라갔다. 라고 한다면 IPO도 그렇고
ETF도 그렇고 빠르게 승인될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부분들이 리플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입니다. 강력할 수밖에 없죠. 근데 핵심적인 부분은 모두 SEC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 CEO가 이번에 급등력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은 뭐였습니까? 자, 이 급등한 이유를 딱 두 가지를 들었거든요. 자, 리플 CEO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 부분을 먼저 한번 보시죠. 자, 리플 CEO는 뭐라고 합니까? 브레드 갈링하우스는 리플 가격이 급등하는 배경은 규제 완화, 그리고 친암호화폐 정책, 그리고 로빈후드의 리플의 재상장을 뽑았다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규제 완화는 당연히 SEC가 더 이상 리플을 공격할 수 없다. 리플은 완벽하게 SEC한테 승리했기 때문에 SEC는 패배자로서 더 이상 리플을 건들 수가 없다. 또 하나, 친암호화폐 정책은 누가 펼칩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펼치겠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부분들은 이 로빈후드의 리플의 재상장을 뽑으면서 재상장이라는 것은 차라리 유동성 자금이 추가적으로 유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다는 거. 이러한 부분들은 당연히 시장에 더욱더 낙관론이 커질 수밖에 없죠. 이러한 규제의 낙관론 속에서 1달러에 도전하고 있는 리플 코인, 이미 1달러는 돌파했습니다. 근데 이 고래와 기관이 투자가 집중되었다. 자, 고래가 엄청나게 매집 라인을 구축했었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11월 16일 이날 들어온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확실한 저점 라인의 매수 시점을 잡았겠죠. 왜? 고래들은 그러한 아이들입니다. 왜 매집 라인을 확실한 저점에 잡을까? 이거는 예전에 제가 ETF 설명해 드리면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ETF라는 거는 펀드입니다. 펀드이기 때문에 개인들의 자금만으로 운영할 수가 없죠. 무조건 고래들의 자금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데 이 고래가 누굽니까? 기업이고 기관이에요. 이러한 아이들의 자금이 유입되는 게 환경이 바로 ETF인데 당연히 ETF에 비트코인 ETF가 나왔었고 이더리움 ETF가 나왔죠. 왜 이 부분에 열광했는지 그 부분을 아시면 확실히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자, 이걸 한번 보시죠. 제가 이 부분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솔라나 리플 ETF 신청했습니다. 솔라나와 리플을 ETF 신청했는데 트럼프 승리에 기대한 콜옵션이다. 라고 많이들 말씀을 드렸죠. ETF를 신청했다는 것은 운영사들이 SEC한테 신청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만 하더라도 SEC랑 리플은 계속 법정 공방을 펼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신청할까? 의아해하셨던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만큼 트럼프의 콜옵션에 걸었다는 것은 트럼프가 승리할 것으로 예견했다. 라고 판단할 수 있죠. 뭐 어쨌든 간에 ETF를 신청했으면 당연히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와야 되겠죠. 상승력이 높아져야 되겠죠. 근데 안 올라갔습니다. 더군다나 리플 같은 경우는 이 커스터디 사업과 스테이블 코인 사업까지도 인프라를 확장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올라가고 횡보 라인을 가져왔겠습니까? 고래들의 매직 구간을 구성하기 위해서. 자, 이 뉴스가 언제 나왔습니까? 10월 14일에 나왔거든요. 참고로 이 커스터디 사업은 뭡니까? 수탁 사업이에요. 수탁 사업은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은행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은 해당되는 보유하고 보관해 주는 역할을 하면서 이자를 내려주고 그리고 나서 대출 서비스까지도 가능한 은행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리플이 커스터디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이러한 의미를 가져갑니다. 은행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또한 이 스테이블 코인은 말씀을 드렸죠. 1대1 비율로 달러의 비율을 갖고 하기 때문에 유동성 자금이 추가로 유입될 수밖에 없다. 이게 10월 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올라갔습니다. 횡보했죠. 자, 이 부분을 보시죠. 제가 여러 번 설명해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 화물 ETF의 선점 효과에 대한 노림수가 있다. 근데 어떠한 노림수인지를 보니까 여기 보시면 비트코인 화물 ETF 승인 시점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가에 해당할 때 나온다. 이거는 비트코인 ETF가 나오기 전에 나왔던 뉴스 내용이었거든요. 자, ETF라는 것은 긍정적이고 가장 강력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인데 왜 비트코인 최저가에 나왔을까? 그 이유는 월가라는 고래들은 코인 시장 진입을 준비하면서 비트코인을 먼저 매집하고 나서 ETF가 출시가 된다. 선순위가 뭡니까? 매집이에요. 이 매집이라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매수와 똑같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매수는 그냥 시장가로 매수해도 매수는 매수예요. 근데 이 매집이라는 거는 올라가던 것도 다시 끄집어내려서 확실한 저점의 매수 시점을 잡는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조정 구간을 가져오면서 그들의 비중을 추가한다. 똑같죠. 이 부분이 바로 그들의 비중을 추가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 자전거래를 돌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누가 이 비트코인 ETF가 안 좋다는 거 알았습니까? 무조건 좋죠. 무조건 좋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누구도 매수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안 올라가고 최저가다. 누가 매수하고 싶겠습니까? 아무도 매수를 안 하죠. 근데
고래들은 이때 개인들의 물량을 받으면서 비중을 추가한다는 거. 이게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니플이 갖고 있는 상승에 대한 모멘텀들은 정말 많습니다. 정말 고래들 또한 그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6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축적했다. 축적이 뭡니까? 매집이에요. 매집 라인을 구축했다는 건 확실하게 슈팅 구간에서 확실하게 쏘아 올리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확실하게 쏘아 올릴 때 이들이 얼마까지 목표 단가를 가져갈까? 일반적으로 작은 목표가로 매집 라인을 이렇게 몇 년 동안 구축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목표 단가는 높을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지도 아직 않았습니다. 트럼프 정권은 내년 1월 달에 취임합니다. 그렇다는 건 이때까지 계속적인 기대감은 높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한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도지코인도 밈코인이지만 계속적으로 조정 라인을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니플 또한 오늘 날짜로도 변동성 조정 라인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만 SEC와의 분쟁의 끝에 강세장은 당연히 올 수밖에 없고 니플 이번 주기에서 40배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게 현재 시점이라는 거. 그래서 무리하게 고점에 매수 잡지 마시고 무리하게 고점에서 다 전량 다 매도하지 마시고 비중을 확실하게 나누어서 매도하는 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 여러 번 강조 말씀해드리는 겁니다. 조정은 무조건 올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조정에서 어떻게 매매 대응하느냐가 우리들의 수익 구조를 확실하게 맞출 거라는 거. 여기 1,500원 라인까지 현재 시점에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1,760원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1,500원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어때요? 또 많은 분들은 여기에서 매도 타점을 잡을 거거든요. 지금 전혀 매도할 생각 없으셔야 됩니다. 물론 나는 저점에 확실히 잡았고 수익 구간이 충분하다. 그러면 20에서 30%의 매도 비중은 제가 직접 잡아 드릴 거니까 어떻게 매도를 해야 될지 그 부분을 먼저 체크하시면서 매수와 매도의 관점 함께 투자하시면 확실한 수익 구간은 더욱더 커질 수 있다라는 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우선 이 부분들 지금처럼 1,500원을 사이에 두고 왔다 갔다 하는 모습에서 많은 분들 겁먹을 수 있는데 이 부분으로 먼저 같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쪽 공개 카톡방에서 실시간 매매 대응도 도와드릴 거니까 같이 들어와서 매매 대응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전화번호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상담 전화번호입니다.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문자를 먼저 받아보시고 마음에 든다. 그 다음에 카톡방 들어와도 상관없습니다. 문자만 받아봤는데 문자대로 그대로 대응할 수 있겠어. 그대로 하셔도 상관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리플코인 엄청나게 많이 흔들립니다. 흔들면 흔들수록 개인들은 많이 매도 시점이 나올까봐 저 또한 두렵거든요. 근데 SEC 위원장이 사임한다는 것은 사실화되었습니다. 2023년 7월 이후에 최고치의 사임설이 나오고 있는 건 트럼프가 이제 집권 2기를 가져갑니다. 그만큼 막대한 권력으로 이제 SEC 위원장을 압박할 거고 SEC 위원장은 지금 이미 사임설이 돌면서 지난 인터뷰 내용에서 해임하고 사임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했죠. 그러한 부분들과 함께 이제 니플을 가로막고 있는 악재성 이벤트는 없어졌다. 그러면 니플한테는 날개를 달고 올라가는 부분밖에 남아있지 않겠죠?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시점이 엄청나게 흔들리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니플이 강력하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것도 하나씩 하나씩 체크해 보시면 더욱더 큰 기대치가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한번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니플 원장은 대규모 업그레이드가 두 가지로 되었습니다. 어떠한 업데이트인지 보니까 말씀을 서두에 드렸던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과 니플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이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두 업그레이드는 각각 다른 목적과 용도를 가지고 있다. 자, 스테이블 코인은 기관용으로 설계가 되었고 니플은 유동성과 거래를 중점으로 한다. 첫 번째, 해당되는 스테이블 코인은 기관용으로 설계되었다. 이 부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스테이블 코인은 국제 무역에서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기관용으로 설계될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 니플은 유동성과 거래를 중점한다. 여기 부분에서 IPO와 ETF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자, IPO는 주식시장의 상장입니다. 공모주의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엄청난 자금이 유입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든다. 펀드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니플 코인은 하나씩 하나씩 밟고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은 확실한 모멘텀을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가 수익 구간의 차이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알고 대응하시면 안정적인 수익과는 저절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 부분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영상 여러 번 찍으면서 1,000원 이하에서부터 500원대, 600원대, 700원대도 말씀을 드렸다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야 이 박스권 라인을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박스권을 돌파했다고 해서 바로 매도하는 부분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 우리는 충분한 수익 구간이라고 한다면 얼만큼의 비중을 덜어내야 되는지 그게 중요할 수밖에 없고 나는 리플한테 관심이 있었다. 추가 매수, 신규 매수 타이밍을 잡고 싶은데 더 올라간다. 뭐 2,000원을 뚫고 2,000원, 3,000원을 뚫고 올라간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투자해야 될지 모르겠다면 제가 하나씩 하나씩 잡아 드릴 거니까 매수와 매도의 관점은 어떻게 가져갈까? 이 비중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또한 중요하다는 수익 구간 또한 어떻게 챙길 수 있을지 하나씩 하나씩 도와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에서 그 부분을 꼭 같이 확인해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고요. 전화번호도 말씀을 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 먼저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영상도 무료로 잘 보셨으면 문자를 먼저 받아보시고 문자 받아보신 다음에 마음에 드신다. 그럼 카톡방 들어와서 실시간 매매 대응을 함께 받아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 아랫부분에 보시면 링크도 있어요. 파란색 링크 클릭하시면 카톡방 바로 연결되실 거니까 이것 또한 무료입니다. 들어와서 안정적인 투자의 관점 함께 만들어서 확실한 수익 구간을 함께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